1867년 11월 7일 바르샤바의 한 가정에서 작은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살로메아 스쿠오도프스카. 당시 바르샤바는 러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차르의 억압적인 지배가 폴란드 문화를 짓누르는 시기였죠. 그녀의 아버지 부아디슬라프 스쿠오도프스키는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식의 불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브로니스와바 보구스카는 학교 교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마리아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는 조지아, 조제프, 브로니스와바, 헬라 모두 지적 호기심이 강한 가족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추운 가을바람이 바르샤바 거리를 스치고 오래된 아파트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리아는 세상의 첫 빛을 봅니다. 이 순간 당신도 당신의 탄생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나요?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감쌌나요? 마리아처럼 당신의 탄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순수한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제 내쉬며 과거의 뿌리를 인정하세요. 어린 시절의 슬픔과 배움, 가족의 그늘 아래.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과 지적 재능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과학 실험을 보여주며 물리학과 수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와 노래를 통해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10살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니 조지아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고 4년 후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 상실은 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가족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어린 마리아가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습니다. 바깥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거리를 지키고 폴란드의 자유를 억누르는 분위기가 스며듭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합니다. 16살에 러시아 리체를 금메발로 졸업하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이 거부됩니다. 상상하며 느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겪은 상실이나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 슬픔이 당신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나요? 숨을 들이마시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쉬며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세요. 마리아처럼 지식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청소년기, 비밀스런 배움과 희생. 폴란드에서 여성 교육이 제한된 시대, 마리아는 비행대학이라는 지하 교육기관에 참여합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동하며 강의하는 비밀대학이었어요. 그녀는 폴란드어로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18살이 되자 가정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언니 브로니스와바의 파리 의대 유학을 지원합니다. 약속은 간단했어요. 언니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마리아를 도울 차례죠. 이 기간 마리아는 불행한 사랑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안의 아들과의 로맨스가 신분 차이로 끝나버리죠. 이 부분을 상상해 보세요. 시골 저택에서 마리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밤 늦게까지 책을 파고듭니다.
촛불 아래서 수학 문제를 풀고 물리학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대한 꿈이 피어오릅니다. 17살부터 6년 동안 그녀는 희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청소년기에는 어떤 희생이 있었나요? 가족을 위한 선택, 혹은 미래를 위한 인내. 숨을 들이마시며 그 노력을 인정하세요. 내쉬며 그 희생이 가져올 열매를 상상하세요. 마리아의 인내는 그녀를 과학의 별로 만들었습니다. 성장의 정점, 파리로의 여정과 대학 시절. 1891년 24살이 된 마리아는 마침내 파리를 떠납니다. 언니의 도움으로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죠. 그녀는 마리로 이름을 바꾸고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생활은 고단했어요. 작은 다락방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하루에 빵과 차 한 잔으로 버틴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893년 물리학에서 1등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1894년 수학에서 2등으로 또 다른 학위를 땁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뚫고 수학 교사 자격 시험에서 여성 최초로 1등을 합니다. 상상 속에서 따라가 보세요. 파리의 번잡한 거리, 소르본의 강의실에서 마리가 노트에 열심히 적습니다. 교수들의 강의가 그녀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실험실에서 첫 실험을 합니다. 이 성장의 여정은 그녀를 피에르 퀴리와의 만남으로 이끌죠. 당신의 성장기를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숨을 들이마시며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내쉬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마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 탄생과 성장의 기반이 그녀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장면, 상실과 고난의 파도. 마리 퀴리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10살 때 어머니 브로니스와바를 결핵으로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병으로 인해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보다 3년 전 언니 조피아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후 마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부아디스와프는 프로-폴란드 감정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상실은 마리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시골에서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린 마리가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바깥에는 러시아 제국의 군인들이 거리를 지키고 자유를 억누르는 분위기가 스며듭니다. 그녀의 가슴은 상실의 무게로 짓눌립니다. 이 순간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겪은 상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감정적 공허.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고통을 느껴보세요. 이제 내쉬며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세요. 마리는 이 위기 속에서 지식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여성 교육이 제한된 시대, 마리는 비밀 지하대학인 비행대학에 참여하며 공부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대학 입학이 거부되었습니다. 18살에 가정교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언니의 파리 유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수학자 카지미에르 조라프스키와의 사랑은 신분 차이로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부모가 가난한 마리를 거부한 후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감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파리로의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1891년
24살의 마리는 가난과 추위,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여러 겹 옷을 입고 공부하며 식사를 잊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문화적 이질감과 성차별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파리의 추운 겨울밤, 마리가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습니다. 손은 얼어붙고 배는 고파오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납니다. 당신의 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실, 관계의 실패 또는 사회적 차별. 숨을 들이마시며 그 압박을 받아들이고 내쉬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느껴보세요. 마리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개인적 위기는 1906년 남편 피에르 퀴리의 죽음이었습니다. 1895년 결혼한 피에르는 그녀의 연구 파트너이자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1906년 4월 19일 파리 거리에서 마차 사고로 피에르는 직사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의 두개골이 부서지는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38살의 마리는 두 딸 이렌과 에브를 키우며 홀로 서야 했습니다. 이 상실은 그녀를 깊은 슬픔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경제적 불안정함과 연구 중단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에르의 물리학 교수직을 이어받아 소르본 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마리가 사고 소식을 듣고 비가 내리는 거리로 달려갑니다. 피에르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 당신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상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이별을 떠올리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며 그 슬픔이 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상상하세요. 건강 문제는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방사능 연구로 인해 마리는 만성 피로, 시력 저하로 방사선 피복으로 인한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라듐 샘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 빛을 관찰했지만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두 번째 노벨상 수상 후 그녀는 우울증과 신장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결국 1934년 7월 4일 66세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방사선 유출이로 인한 것으로 그녀의 노트북은 지금도 납상자에 보관될 만큼 방사능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연구실에서 마리다 손에 화상을 입고 피로에 지쳐 쓰러집니다. 당신의 건강 위기, 질병이나 과로를 생각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스캔들과 차별은 사회적 위기였습니다. 1911년 결혼한 물리학자 폴 랑즈벤과의 관계가 스캔들로 불거졌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외국인 유대인 가정 파괴자로 매도했습니다. 우익신문들이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의 집에 성한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피신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사엔더스 아카데미 회원 선거에서 1910년 낙선한 것도 성차별과 외국인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조차 그녀의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참석을 막으려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신문 헤드라인에 그녀의 이름이 울리며 궁중의 야유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은 오해나 차별을 떠올리며 숨을 조절하세요. 제1차 세계대전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1914년부터 그녀는 전장터에서 일했습니다. 자원 부족과 폭격 속에서 이동 X선 장비를 운영하며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폴란드 출신으로 인해 러시아 당국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전쟁은 그녀의 연구를 중단시켰고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전쟁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진흙탕 참호에서 마리가 X선 기계를 운영합니다. 포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피로한 장면. 당신의 위기를 상기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성과의 장면, 빛나는 발견과 기여. 위기 속에서도 마리 퀴리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1897년
그녀는 우라늄 광물인 피치블렌드와 토르버나이트를 연구하며 방사능을 발견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 1898년 7월 폴로늄,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12월 라듐, 라틴어로 광선을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톤의 피치블렌드에서 라듐 염화물을 분리하고 1910년 순수 라듐 금속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방사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1903년 박사 논문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연구실에서 마리와 피에르가 광물을 분쇄하고 밤늦게까지 실험합니다. 새로운 원소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순간, 당신의 성과, 작은 승리나 발견을 떠올리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며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노벨상은 그녀의 정점입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 피에르 앙리 베크렐과 공유한을 받았습니다. 이는 방사선 현상에 대한 공로로 최초의 여성 수상자였습니다. 1911년 노벨 화학상은 폴로늄과 라듐 발견 및 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분야에서 2번 수상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상으로는 1903년 데이비 메달, 1904년 마테오치 메달, 1907년 액토니안 상 등이 있습니다. 이 수상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스톡홀름에서 마리가 연단에 서서 상을 받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미소. 당신의 업적을 상상하며 숨을 조절하세요. 의학적 기여도 컸습니다. 라듐이 종양세포를 더 빨리 파괴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암 치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20년 파리 라듐 연구소, 1932년 바르샤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연구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세요.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는 활기찬 장면. 제1차 세계대전 중 성과는 영웅적입니다. 1914년부터 적십자 방사선 서비스를 지휘하며 20개의 이동 X선 장치, 작은 퀴리로 200개의 야전 병원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치료하며 수술을 돕고 감염을 방지했습니다. 딸 이렌과 함께 여성 보조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녀는 라듐 1g을 사용해 라돈 바늘을 만들어 조직을 살균했습니다. 전쟁 후 전쟁에서의 방사선학 1919년을 출간했습니다. 이 전쟁 성과를 상상하세요. 마리가 자동차를 몰고 전선으로 향합니다. X선으로 부상자를 구하는 그녀의 손길. 당신의 기여, 타인을 돕는 순간을 떠올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녀의 성과는 핵물리학, 암치료, 원자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특허를 포기하며 과학을 개방했습니다. 국제연맹 지적협력기구에서 아인슈타인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명상 스크립트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마리 퀴리의 전체 생애, 탄생, 성장, 위기, 성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의 여정을 내면에 새기고 내쉬며 그 교훈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를 하세요. 아래에 마리 퀴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각 교훈은 그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당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 퀴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리. 인내와 끈기의 힘. 마리는 어린 시절 가족의 상실과 가난, 여성으로서의 교육 제한을 겪으며 6년 동안 가정교사로 일하며 파리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간 결과 2번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교훈.
삶의 장애물은 일시적입니다.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리의 다락방 공부 시간을 떠올리며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세요. 지적 호기심의 불꽃 유지. 아버지의 과학 교육과 자학으로 성장한 마리는 우라늄 광석에서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며 방사능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평생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교훈. 호기심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매일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세요. 책 한 권 읽기나 실험처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 마리처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희생과 상호 지원의 가치. 언니의 유학을 지원하고 남편 피에르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성공했으나 그의 죽음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X선 장비로 수백만 명을 구한 것도 희생의 결과입니다. 교훈.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더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서로 돕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마리의 언니와의 약속처럼 오늘 누군가를 지원하면 내일 당신의 성과가 됩니다. 성차별과 사회적 장벽 극복. 폴란드에서 여성 교육이 금지된 시대에 비밀 대학을 다니고 소르본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된 마리는 1911년 스캔들 속에서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교훈. 차별은 당신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마리의 아카데미 낙선 경험처럼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세요. 위기 속에서의 회복력.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 악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연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일기로 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훈. 위기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 시스템, 일기나 친구를 활용하세요. 마리의 우울증 극복처럼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윤리와 공유의 정신. 라듐 발견 특허를 포기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파리와 바르샤바의 연구소를 설립해 후배 과학자들을 키웠습니다. 교훈.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세요. 마리의 특허 포기처럼 당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균형의 중요성. 방사능 연구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한 마리의 삶은 위험인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연구 열정으로 건강을 소홀히 했으나 나중에는 휴식을 강조했습니다. 교훈. 열정만큼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마리의 노트북이 여전히 방사능을 띠듯 무시된 위험은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꿈을 향한 이동과 적응. 폴란드에서 파리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석사 학위를 2개나 따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한 그녀의 여정은 변화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교훈. 꿈을 위해 이동하세요. 새로운 환경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마리의 파리 유학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면 더 넓은 세계가 열립니다. 영감 주는 유산 남기기. 판테옹에 안장된 최초의 여성으로 딸 이렌도 노벨상을 받게 한 마리의 삶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녀는 인생은 두려워할 게 없다, 이해할 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당신의 삶이 후대에 영감을 주도록 살아가세요. 멘토링이나 기록으로 유산을 남기세요. 마리의 가족 과학 유산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용기와 독립성. 홀로 서서 연구소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활동한 마리는 여성의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과학자라면 두려움 없이 진실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교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마리의 소르본 교수직 승낙처럼 기회를 잡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세요. 이 교훈들은 마리 퀴리의 실제 사례에서 추출된 것으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명상 스크립트를 통해 그녀의 여정을 느꼈듯이 이 교훈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세요.